안녕하세요, 시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프랑스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정해본 주제는 프랑스로 여행이나 유학이나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프랑스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회화나 단어 표현 같은 거를 가져와 봤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저도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저도 프랑스어를 조금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때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프랑스어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약간 무용지물인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본 표현들은 의문문의 표현보다는 대답이나 아니면 꼭 알아두면 좋을 단어 같은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알아둬야 할 발음이 있어요. 그게 알 발음인데 프랑스의 알 발음은 에흐라는 표현으로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요.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알 발음을 정확히 모르면 외국인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어도 알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랑스인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발음을 에흐라는 발음으로 이제 구사를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가래뱉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발음을 할 수만 있다면 알아들을 테니까 알 발음이 이런 발음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사 표현 먼저 알아볼 텐데 프랑스어로 안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봉주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발음이 르가 아니기 때문에 흐 발음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봉주르, 봉주르라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 잘가 할 때는 어흐부아, 어흐부아 라고 하면 돼요. 여기가 알 발음이 좀 많아서 좀 발음이 힘든데 어흐부아 빠르게 어흐부아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메르시라는 단어죠. 우리나라 한글 표기로 하면 메르시지만 아까 했던 에흐 발음으로 이제 정확히 발음을 하게 된다면 merci, merci 라고 발음을 하면 돼요. 사실 봉주 같은 경우는 알 발음이 맨 뒤에 있어서 꼭 에흐 발음을 안 해도 괜찮긴 한데 맥시 같은 경우는 메르시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잘 못 알아들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맥시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정말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pardon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의 pardon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영어보다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써요. 첫 번째는 실례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할 때, 두 번째는 미안하다고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첫 번째 경우일 때는 영어의 excuse me가 프랑스어로는 excusez-moi예요. 한마디로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잘 보면 excusez-moi보다는 pardon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많다 할 때 pardon, pardon 하면은 거기 앞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켜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지하철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비켜주세요 라고 할 때 pardon이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미안이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데 미안이라는 데졸레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데졸레도 쓰긴 하지만 pardon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구 발을 밟았다 하면은 그때 pardon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맞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표현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답 표현인데 응, 아니를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위랑 농이에요. 농은 되게 쉽죠. 그냥 농 이렇게 하면 돼요. 위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입모양은 우로 발음한 상태에서 이 안에 혀랑 발음은 위라는 발음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위라는 발음을 하면서 입모양은 우 모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이렇게 하면은 프랑스어의 yes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표, 입장표 살 때 한 명 주세요, 두 명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한 명일 때는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두 명일 때는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 돼요.
영어로 하면 one person please, two person please 라는 건데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라는 표현을 써요. 프랑스어로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c'est combien 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c'est combien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가격을 얘기하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 알아들으면 또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서 좀 번거롭기는 한데 혹시라도 뭐 노점이나 작은 상점에 갔을 때 c'est combien 이렇게 먼저 프랑스어로 물어보면 혹시라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표현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en anglais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 돼요. 엉글레가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en anglais s'il vous plaît, en anglais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들었을 때 영어를 못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어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프랑스어로 en anglais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은 영어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프랑스에 가거나 뭐 혹은 더 넓게 봐서 유럽에 가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자기 표현 확실히 하기예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분께 들은 얘기인데 소매치기범들이 소매치기를 할 때는 아시아 사람들을 조금 더 표적으로 많이 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아시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한 경우에도 어떡하지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한대요. 실제로 제가 소매치기 당했을 때도 제가 한 2번 정도 소매치기를 당했었는데 심지어 제 핸드폰이 그 사람한테 간 상태였어요. 이미 뺏긴 상태죠. 근데 저는 거기서 무서워서 막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 잡고 안 놓아주고 뛰어가서 잡으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럴 때 약간 무섭긴 하지만 걔네가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막 위협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면 요즘엔 길거리에서 캣콜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의사표현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프랑스어 대답 표현 배웠잖아요. 위나 농으로 뭐 길거리에서 캣콜링 하면 농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신에 농을 되게 단호하게 하면 그냥 딱 거기서 끊고 가요. 막 더 이상 추궁거리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꼭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프랑스에 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프랑스어를 조금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었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